안녕하세요, 호따트래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타기 어려운 일본 항공의 중거리 노선 비즈니스 클래스 후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비록 연식은 있지만 일본 항공에서 자랑하는 스카이 스위트 좌석을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김포 하네다 노선 이외에는 일본 항공을 탑승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가격이 괜찮다거나 기회가 되신다면 일본을 경유해서 동남아, 하와이 등을 왕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비행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 제1터미널에서 시작합니다. 건물 자체가 으리으리하죠. 밖에는 막 소나기가 왔고요. 오늘 탑승하는 JL746편은 10시 출발이라서 7시부터 카운터가 열렸습니다. 대충 보이듯이 오전 비행기는 항상 일찍 올수록 줄이 길어요. 이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이게 어느 공항이든 출국이 7시부터 10시 때에 항상 몰려있기 때문에 10시 비행기 탑승하신다 그러면은 7시에 가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갈수록 점점 수속 소요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좀 겁난다, 마음이 쫄린다 그런 분들은 일찍 하시는 게 맞지만 이게 또 한두 번 정도 경험하다 보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출국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까 들어갈 때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는 좀 많더라고요. 일본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승객은 사쿠라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마닐라 공항에도 사쿠라 라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일본항공 자체가 이코노미 풀페어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쿠라 라운지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풀페어 자체가 가격대가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여기 마닐라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승객, 이코노미 풀페어 지불하신 승객, 그리고 원월드 티어 승객 이렇게 액세스가 주어져요. 대한항공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코노미 풀페어 가격이나 풀페어 사는 사람들 목적 생각하면 이렇게 액세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운지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라운지인데 그래도 이제 일본 항공사 라운지니까 이제 카레 같은 거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제 작은 흡연실, 아까 문 열 때 보이던 그런 흡연실 같은 것도 있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라운지 뷰는 원래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습기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밖에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본 항공사들 이제 시그니처인 카레 이제 뭐 먹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카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소 된장 같은 것도 있었고 치킨 테리야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치킨 테리야끼는 이제 도쿄의 사쿠라 라운지 가도 아마 이렇게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료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컵라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참치 샌드위치 뭐 이런 에피타이저 특이한 거 그리고 여기에 음료가 있습니다. 밑에 맥주도 있네요. 뭐 이날은 맥주는 안 마셨고요. 그래서 이제 카레를 먼저 먹어봤는데 일단 건더기가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원래 이제 하네다 사쿠라 라운지에는 카레 건더기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원가가 저렴해서 그런가 아주 뭐 고기를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이거 에피타이저는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그냥 토마토 소스 맛이었어요. 간단하게 라운지 이용을 마치고 이제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날 탑승한 JL746편은 약 4시간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오늘 탑승하는 비행기는 보잉 787-8입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좌석이 무려 30석이고 222 배열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비즈니스 탈 때 121 배열을 선호하는데 그리고 뭐 2 배열은 조금 좁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선입견은 아니겠죠 물론. 한 줄에 이제 4명이 자냐 6명이 자냐 이런 차이인데 이번에 근데 탑승한 후에 완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스카이 스위트석의 특이한 점은 222 배열인데도 모든 자리가 복도랑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Direct Aisle Access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비즈니스 클래스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배열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갈 때 다른 사람 다리를 넘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좌석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발 쪽이 좋았던 게 누울 때 다리 이 공간이 완전 오픈되고 넓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리버스 헤링본 좌석 이런 자리들은 발 들어가는 공간이
앞좌석 밑에 이제 빈 공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을 넣으면 좀 끼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끝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좌석은 발 쪽이 오픈돼서 다리도 이제 편하게 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좌석 마사지 버튼도 있고 풀플랫 모드도 있고요. 이런 잠옷 같은 조끼도 나눠주는데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종 인증 간단하게 해줍니다. 이건 이제 좌석 사용법, 기능이 많아요. 저 이제 옆자리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누울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조절하는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뭐 이제 보관, 수납을 어디서 해라, 그리고 뭐 USB 충전, 일반 충전, 그리고 뭐 리모컨, 이 정도가 있고, 이 비행기가 원래 미주 유럽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애인데, 이제 저도 이 배열 때문에 좀 좁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고 나니까 이게 더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것 같아요. 오히려 121 배열보다, 지금 일본 항공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잡지도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제 잡지도 이게 되게 영어 내용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뭐 생소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뭐 별거 아닌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거 읽는 것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다른 항공사들, 중동도 그렇고 잡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이제 일본 항공은 요즘도 이렇게 잡지에 모닝감처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품 책자도 이제 확인해 주는데, 이런 것도 또 보는 맛이 있어요. 이제 문화 같은 것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이제 한국 면세점에 팔기 시작하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약간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는 1시간에 9불, 이제 비행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건 17불. 그러면 사실 17불짜리 하는 게 더 낫겠죠. 이제 메뉴판도 확인해 줍니다. 이제 샴페인부터 시작해서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그리고 이제 니혼슈, 사케죠. 그리고 뭐 위스키 등등 칵테일 이런 거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항공 시그니처 음료인 스카이타임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일본 항공사들이 이제 이 와쇼쿠 메뉴라고 하죠. 일식 메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노선에도 일식 메뉴랑 서양식 메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식 메뉴 이거 먹어보는 게 좀 해외 리뷰어들한테도 좀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식으로 오늘 주문했습니다. 이제 양식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제 일본에서 양식도 잘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일식이 아무래도 시그니처니까 이제 푸시백하고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이제 비즈니스 열이 총 6열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좀 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 자리가 이제 8K인데 이제 뒤쪽 편인데, 비즈니스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보잉 787 엔진 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칸막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좀 났는데, 이제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자, 이제 습기 가득한 마닐라 하늘을 이제 구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도 뚫고 더 위로 올라가고요. 이 마닐라 제가 처음 가봤는데 자연경관이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높은 산도 좀 많고요. 바다도 뭐 여기저기, 그리고 뭐 다이빙 여행도 많이 요즘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 좀 더 들어가야겠지만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꼭 세부 이런 데 아니더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의자도 젖히고 보잉 787 윈도우도 한번 만져봅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787 탔을 때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만졌던 기억이 있네요.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되고 괜찮았는데 뭐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팬시한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연식이 있는 느낌. 테이블도 이렇게 펼쳐보고요. 일본 항공 탔으니까 이제 시그니처 음료 스카이타임 한 잔 주문합니다. 그리고 샴페인도 한 잔 마셔줘야죠. 이제 일식 와쇼크 메뉴가 나왔습니다. 되게 알록달록하죠. 메뉴는 조금 복잡해서 여기 글자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샴페인도 추가로 한 잔 마셔주고요. 밥부터 이제 열어보는데 이게 약간 도시락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약간 벤또인데 약간 정성이 들어간, 많이 들어간 벤또. 그냥 벤또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또 밥도 포장을 이렇게 해놔서 젓가락으로 되게 잘 떨어지도록 포장을 해놨고요. 이렇게 뭐 좀 메뉴가 좀 다양하죠. 일단 이제 젓가락부터 한번 뜯어보고, 이게 일회용 젓가락, 일본 가면 뭐 맨날 일회용으로 먹으니까 이제 이 오크라부터 하나 먹어봅니다. 이게 그냥 아삭아삭해요. 약간 풋고추인데 맵지 않은 풋고추 같은 느낌이고, 일본 음식이 약간 뭐 간단한 메뉴도 되게 좀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맛도 되게 그 감칠맛이 넘치죠. 샤도네이도 한 잔 지금 시켰습니다. 연어알 들어간 에피타이저 또 한번 먹어보고요. 제가 이제 연어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행기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뭐 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메뉴가 단백질 종류가 많아서 뭔가 먹는 맛이 좀 나요. 이게 반찬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것도 맞는데 그래도 이 고기나 뭐 두부, 뭐 생선 이런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탑승하기 전에 이코노미도 탑승했었는데, 이제 이코노미 탑승했을 때도 그 메뉴 안에 단백질이 되게 많아가지고 만족스러웠는데 비즈니스는 더할 나위 없겠죠. 메인 요리 같은 경우도 치킨이랑 생선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치킨하고 생선하고 따로따로 두 개 다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단가로 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비즈니스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뭐 세진 않겠지만,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그 고기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주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물론 뭐 가격 생각하면 뭐 그런 게 맞긴 하지만, 비행기에서 이 정도 뭐 이렇게 정갈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뭔가 좀 감지덕지하다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빔밥 같은 거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즈니스에서 먹는 거 자체도.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나라 게 더 뭐 그럴싸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해외 리뷰어들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거 리뷰하면 비빔밥으로 되게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좀 뭐 상대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감안해도 이 일본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거 김포 하네다 노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메뉴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본에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도시락을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뭐 종류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사면은 되긴 하겠지만, 좀 거기서는 이제 밥 위주고 이제 반찬은 이제 쬐끔쬐끔씩 나오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뭐 그것도 아니고 반찬 하나하나도 되게 큼직큼직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저 햄 같은 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저것도 약간 안주거리도 되면서 밥이랑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날 좀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 라운지에서도 그렇고 음식 생각이 많이 안 났는데, 막상 이거 나오고 한입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햄 아까 말한 게 이제 이건데, 저는 고기 종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이제 빨간 고기들 이렇게 신나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진짜 싹싹 긁어 먹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망고 케이크도 괜찮았어요. 홍차도 한 잔 마셔주고, 커피보다는 이제 홍차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좀 땡겼습니다. 화장실 체크 간단하게 가고, 평범한 787 화장실이고요. 뭐 비데 당연히 달렸고요. 이제 자리 풀플랫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완전 180도 네모 반듯하게 누울 수 있고, 이제 발쪽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좋더라고요. 뭐 완전 요가 해도 되겠어요. 뭐 스트레칭 해도 되고. 이제 먹고 나서 몇 시간 눈 붙이니까 벌써 착륙 시간이 다가왔네요. 4시간 15분짜리 비행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밥 먹고 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요즘 저가 항공 아니면 갈 일이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 이제 메인 관문이었던 곳이고, 간혹 기류 때문에 좀 무서울 때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자주 있는 일이라서 좀 무덤덤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일본항공 중거리 비즈니스 리뷰해보자면, 일단 김포 하네다 노선에서 경험하는 비즈니스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식사 퀄리티도 그렇고, 좌석도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좁음이 아니라 이 배열에도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좌석이었네요. 서비스는 뭐 일본 항공사들 다 뛰어나고, 사쿠라 라운지는 본진 정도는 아니더라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모로 한국에서 탈 일이 없지만 혹시나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이나 동남아, 호주 등등 방문하실 경우에 한번 이용해 볼 만합니다. 물론 가격이 직항보다 크게 차이 안 나거나 뭐 이렇게 좀 적다, 그런 경우에 고려하실 수 있는 스케줄이겠죠. 이 시간대에 나리타 2터미널은 입국 수속이 좀 걸렸습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뭐 동남아 노선 이런 게 많아서 그랬는지 좀 있더라고요. 나리타 2터미널 이제 원월드 비행기들도 많이 보이고, 창문이 너무 깨끗하죠. 이제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 타고 우에노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또다시 자주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호텔, 항공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타트래블입니다.